장엄하게 솟은 푸른 산과 결고운 비단처럼 흐르는 강물, 그 산 아래 다정하게 모여 앉은 마을 사이로 생겨난 길과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땅, 이 산하를 온전히 그려내고 싶은 이가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이가 있었다. 고산자 김정호. 평생 평면의 지도를 통해 이체의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 김정호. 그의 학자로서의 정신과 장인으로서의 솜씨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오늘날 고산자 김정호라고 하면 대부분 대동여지도를 떠올리죠. 그만큼 시대를 아우르는 뛰어난 지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는 대동여지도만을 만든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이 3번의 답사를 통해 전국을 돌며 지도를 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우리는 김정호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정호의 작품 세계와 그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가 왜 뛰어난 지리학자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자 김정호. 그는 이용에 편리한 지도책과 지리지를 편찬하기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지도 속에 담아낸 장인이었다. 또한 그런 지도를 통해 가장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 지리학자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평생 동안 오직 지도 제작의 외길만을 걸어온 출판인이기도 했다. 김정호의 지도와 지리지는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위대하다. 기존의 지도와 지리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네, 오늘 고산자 김정호와 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해 주실 분 자리하셨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이시죠? 이기봉 선생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김정호 선생 하면 대동여지도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김정호 선생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다르죠. 어떤 걸 예. 떠올리시나요? 일반적으로 김정호 하면 대표적으로 대동여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의 여러 작품 중에 하나이다. 대동여지도와 김정호의 삶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의 사회 일정 시기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일부일 뿐이다. 그렇죠. 김정호는 한 20대 안팎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뛰어난 지도이지만 뛰어난 김정호의 여러 작품 중에 하나이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김정호 선생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김정호 선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러 한번 떠나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한라에서 백두까지 6.8m, 폭 3.8m짜리 22개의 책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지도, 대동여지도. 선의 흐름만으로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표현한 지도의 걸작이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외에도 청고도, 동여편고 등 수많은 지도와 지리지를 제작했다. 그 중에서도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마지막 열정을 쏟아부어 만든 걸작이며 조선의 마지막 지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고 복잡한 지도들을 만든 것일까? 다니면서 실제 예. 풍경을 보고 실제로 발로 밟아가면서 지도를 그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지도는 돌아다니면서 만드는 경우가 아니고 이 기존의 많은 지도와 많은 지리지를 갖다 놓고 정보들을 비교 검토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도를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전국을 3번이나 돌고 8번 백두산에 오른 뒤 대동여지도를 완성했다. 그러나 지도가 너무나 상세하여 국가 기밀 유출을 우려한 대원군에 의해 옥에 갇힌 후 사망했고 대동여지도는 모두 압수되었다. 이것이 그동안 일반에 널리 알려진 김정호의 일대기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지난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창고에서 대동여지도 목판 11개가 발견됐다. 분명 대원군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고 알려졌던 그 대동여지도 목판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목판본이 남아있는 것일까? 정말 그는 옥에 갇혀 죽은 것일까? 그는 정말로 전국을 직접 답사하며 지도를 만들었을까? 대동여지도 목판본 발견으로 인해 그동안 정설로 알려졌던 김정호에 대한 이야기가 전면 수정되었다. 김정호는 기존에 제작된 수많은 지도와 지리지들을 꼼꼼하게 비교 검토하여 획기적인 지도와 지리지를 제작한 것이다. 그 증거는 김정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학자들이 남겨놓은 기록 속에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런 왜곡된 사실들이 널리 알려졌을까? 일제강점기 당시 어느 신문에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쓴 기사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이걸 이어받아 마치 소설처럼 김정호의 일대기를 쓴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왜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일까? 이노 타다다카라는 사람이 1800년대 전반기에 측량을 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지도. 네. 대동여 지도보다 더 자세한 지도예요. 그런 것을 조선에서 본 거죠.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 이노 타다다카를 높이 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도에 그 정도 위대한 사람이 있나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눈에 띈 사람이 김정호죠. 사실 개인이 전국을 3번이나 돌아다니고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게다가 그럴 필요도 없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이미 뛰어난 지도와 지리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각 고을 백성들을 동원하여 실제로 측량하고 중앙정부에 올려 지리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고을 단위까지 기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국 지리지를 편찬할 수 있었다. 삼국시대에도 네. 예를 들면 삼국 사기에 보면 신라가 통일을 할 때도 삼국을 통일할 때도 지도를 통해서 삼국 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삼국 유사에도 보면 백제 시대에도 지리지가 있었다. 네. 그런 기록이 있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당나라 있죠. 당나라에 봉역도라는 지도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뭐 세계지도, 그다음에 한반도 전체를 그린 전국지도, 그다음에 팔도를 그린 도별도, 그다음에 각 군현을 그린 군현지도, 네. 그리고 이제 군사 목적으로 그린 관방지도, 뭐 목장지도, 뭐 다양한 지도들이 있었는데요. 종류만 해도. 네네. 따라서 임진왜란 때 왜군은 조선의 지도가 형편없어서 이를 사용하는 대신 염탐꾼을 보내 지리를 파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는 발로 걸어서 직접 네네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여기에는 산이 있구나, 산을 네네. 그리고 그 옆에는 물이 있구나 이렇게 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좀. 지구의 크기를 재려면 지구만한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한반도의 키를 재려면 한반도만한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자의 역할을 사실은 그 하늘에 있는 별이 해줍니다. 별. 별을 통해서 위도와 경도를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다니면서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좁은 지역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한반도 같은 전체 지도를 만들려면 사실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위치나 거리들을 파악하려면 별이 본 관점에서 사실은 지도를 만들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조선 전기 조선 왕조의 모든 힘을 기울여 편찬한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세계 최고의 지리지이며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최대의 정보가 담겨 있다. 김정호는 이 동국여지 승남과 문헌비고, 해동여지도, 동국지도 등을 토대로 자신의 서재에서 평생 동안 각종 지리 정보를 간추려 지도와 지리지를 제작했다. 그렇다면 직접 답사도 하지 않고 지도를 만들었으니 김정호는 그저 평범한 지도 제작자에 불과할까?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단히 뛰어난 지도학자였고 장인이었다. 사실 김정호 이전에도 조선에는 뛰어난 지도 제작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지도들은 대부분 너무 커서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따랐다. 김정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안해냈다. 바로 대형 지도를 잘라 책으로 만든 것.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청구도이다. 사실 김정호 하면 대동여지도를 떠올리지만 청구도는 어떤 면에서 대동여지도보다 더 뛰어난 지도였다. 1834년에 제작한 첫 번째 판 청구도는 김정호가 지리학자로서의 끈질긴 연구로 기존 지도의 단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살린 결과물이었다. GPS가 일상화되기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지도는 10만 분의 1 도로 지도인데 놀랍게도 청구도의 형식이 이와 똑같다. 일례로 찾아보기가 그것이다. 김정희 찾아보기 지도는 네. 현대 지도하고 너무 똑같이 맨 앞쪽에 나옵니다. 이 찾아보기 지도는 우리나라의 지도책 중에 청구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통시대 지도책으로는 일본과 중국에도 없어요. 이건 순수하게 김정호의 창안이죠. 두 번째로 뛰어난 점은 축척을 면마다 다 표시를 했다. 그 이전 지도에도 축척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들은 지도 위에다가 선을 그어서 축척을 해줬어요. 근데 김정호가 그 지도를 보고 선이 있으면 내용하고 막 헷갈릴 때가 있더라. 그래서 선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애면 문제가 생겨요. 축척이 없어지는 거예요. 김정호가 외곽에다가 축척을 한 거예요. 이거 심리입니다. 간격이. 선 위, 여기서 있던 걸 외곽으로 다 뺀 겁니다. 1834년 김정호는 청구도 첫 책을 펴낸다. 이후 앞선 판본의 단점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1840년대 말까지 3차에 걸쳐 4종류의 청구도를 연속으로 가능한다. 특히 세 번째 청구도부터는 지도의 제작을 비롯하여 이용, 교정, 필사, 지리지의 편찬 방법 등 근대 지도의 모든 것을 담아낸 청구도 법례를 수록한다. 이를 통해 학자이자 출판인이었던 김정호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청구도는 네. 현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도책의 모든 걸 다 구현해냈고요. 그다음에 친절하게 고치는 방법 뭐 다 써놨습니다. 현대 지도책을 그 1800년대 중반에 이거 완성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전통 시대의 현대도 아니고 그런 지도 제작자는 제가 감히 상상하건대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청구도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책으로 나눠진 형태여서 동서남북으로 자유로운 이어보기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청구도의 단점을 보완해 다시 제작한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대동여지도다. 다 분리해놨고요. 남북을 22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동서로 쫙 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쫙 필 수 있게. 동서로 연결해 보고 싶으면 다 연결되는 거죠. 청구도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걸 다 분리시켜놔서 위에다 쫙쫙쫙 하면 전국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간단한 건데 이게 그렇죠. 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아이디어죠. 그렇게 탄생한 대동여지도는 상하를 연결하면 도별지도가 되고 모두 연결하면 전국도가 된다. 분리와 합체가 자유롭고 접으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이용하는 데 매우 편리하다. 또한 복잡한 청구도와 달리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즉, 다양한 기호들로 산성이나 능, 역 등을 표시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서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 어떤 구간이라도 실제의 거리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전국 어느 지점이나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일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 여타의 필사본 지도들과 달리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제작되었다. 때문에 필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도로는 직선으로, 물길은 곡선으로 표현하여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흥미롭다. 이때 단일 곡선은 배가 다닐 수 없는 물길이며 이중 곡선은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이다. 하지만 대동여지도에도 문제점은 있었다. 아까 청구도에 찾아보기를 했었죠. 네. 찾아보기 지도를 맨 앞에 있는데 그게 안에 페이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페이지를 쓰려면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 여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찾아보기가 너무 불편한 지도인 거예요. 그 여백에 또 청구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축척이 다 표시되어 있었잖아요. 이건 축척을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축척을 표시할 수 없어서 김정은 엄청나게 골머리를 싸매고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김정훈은 국가에서 지도 제작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평생 고민을 거듭해가며 지도를 제작했을까? 평생을 사실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김정은은 평생 지도를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지도가 중요하다는 거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자기는 신분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지도를 만들고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제 발전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네, 애국자죠, 애국자. 김정호가 혼신의 힘을 모아 만들어낸 대동여지도.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동여지도를 보고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두 한자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위해 한글로 해석해 대동여지도를 만들어낸 이가 있다. 반평생 지도를 연구하고 만들어온 최선웅 씨. 특히 그는 10년을 꼬박 매달려 대동여지도를 연구했다. 그리고 2년에 걸쳐 지명 17,000개를 모두 해석하여 한글판 대동여지도를 펴냈다. 지도 오른쪽에는 해당 지역의 지리, 지역, 문화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또 지도에 가로, 세로에 각각 색인 부호를 붙여둔 뒤 책 뒷부분에 17,000여 개의 전체 지명에 대한 색인을 실어 찾아보기 쉽게 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 하나로 어디든 찾아가는 세상에 그는 굳이 왜 이처럼 고된 일을 시작했을까?
이게 대동여지도를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제 보지 못했죠. 접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국민 누구나 다 대동여지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거를 책으로 만들 때 한글을 전부 토를 달자. 토를 달게 되면 누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그가 보기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동여지도는 여전히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이며 김종호 필생의 역작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방안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심리 방안인데 이게 이제 이거를 그려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지도를 전부 앉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방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건 틀리는데 거리는 맞아.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거리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지도상에 거리가 전부 나와 있어요. 거리를 찍어놨다고 그렇게. 심리마다 한 눈금씩 찍어놨어. 조선 그 후기로 봐서는 상당히 과학적인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정호의 지도는 한중일, 나아가 세계를 통틀어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근대 지도의 모든 특징을 전통 지도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 김종호가 지도학자로서 지금도 가장 각광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 평생에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 작품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용자와 이용자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나갔다. 그런 소통은 지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이용하기 편리한 체제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조선시대 지도 제작 중에는 김정호밖에 없어요. 오랜 세월 굽이쳐 흘러온 이 땅의 이야기. 그 땅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람을 위한 지도를 만들었던 고산자 김정호. 인간에 대한 배려와 창의성, 그리고 그 끈기와 집념이야말로 김정호를 최고의 지도 지리학자로 만들었다. 김정호가 위대한 건 그의 지도가 정확하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청구도 법례에서도 썼듯이 그는 자신이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죠. 이건 모든 학자가 갖춰야 할 미덕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김정호를 위대한 학자이자 위대한 창작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 창의적인 인물들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